이번엔 좀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스리랑카 국가 부도가 나서 IMF 구제 금융을 쓰긴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우선 스리랑카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저는 스리랑카를 가본 적도 없고 되게 잘 알지 못하는데 관광으로도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고 또 갔다 온 분도 계셔서 어떤 분들한테는 좀 친숙한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저처럼 굉장히 낯선 나라일 수도 있는데 일단 수도가 콜롬보라는 것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화폐 단위도 스리랑카 루피, 거기서 많이 들어봤죠. 네, 아무튼 루피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 면적은 한 세계 123위 정도, 인구는 한 2천만 명 정도, 이게 한 세계 61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스리랑카 하면 우리가 사실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두 가지였는데 뭔가 이제 동남아시아 느낌, 그러니까 열대성 기후 있는 지역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딱 생각이 나죠. 그래서 불교가 대부분 종교가 70%, 힌두교, 이슬람교, 뭐 기독교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리랑카 하면 굉장히 뭐 불교가 발달했는 나라이긴 하지만 굉장히 뭐 잘 사는 선진국 느낌은 아니잖아요. 뭐 동남아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GDP를 보시면 이게 가장 긴 막대가 이제 미국이거든요. GDP 22조 정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 1조 정도. 이걸 보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좀 다시 새삼스럽게 알 수 있죠. 전 세계 1위 GDP 전체 이제 양으로 따졌을 때 1인당 말고 22조로 가장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 22배 정도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22분의 1 정도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미국은 원체 이제 큰 나라고 땅도 크지만 인구도 굉장히 많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선진국 세계 1등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어쨌든 많이 따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정말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넘사벽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역시 스리랑카는 한 천억도 안 되죠. 한 800억 정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그런 국가이고, 인구수도 사실 우리보다 한 2천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물론 단순 절반이라 하더라도 한 5천 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게 한 천억도 안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GDP가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 성장률만 봐도 여기 지금 대한민국 4.1%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옛날 자료이고 이제 올해 우리나라 예상 경제 성장률이 1%대죠. 지금 1.6% 아니야, 뭐 1.5%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잘 나갔을 때 예전에 한 4%대 나왔을 때 스리랑카 3%대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왜냐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더 좀 이렇게 발달이 덜 된 나라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3%대면 굉장히 낮은 거죠. 뭐 선진국도 아니고 우리보다 낮았으니까. 근데 리비아가 31%가 나왔다고 하니까 리비아는 뭐 하는 나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경제 성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디폴트 즉 디폴트가 이제 부채가 있는데 난 이거 못 갚겠어 라고 선언한 거니까 사실상 부도 선언이죠. 빌린 돈이 있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갚겠어 라고 이제 파산 선언하는 것 같은 게 이제 디폴트인데 국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건 국가 부도가 났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난 건 아니고 이제 작년 4월에 이미 디폴트 선언을 했다고 해요. 우린 도저히 돈 못 갚겠어.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작년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들었었지만 좀 더 취약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어렸을 텐데 스리랑카는 더 많이 어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8%로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힘들거나 이럴 때는 역성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금융위나 IMF 때 정확하게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역성장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뭐 순간적으로 좀 나라가 힘들거나 뭐 위기가 왔을 때는 하지만 대부분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역성장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없어져서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나라가 약간 망해가고 있다?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난 거면 모를까 1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를 났다는 건 마이너스 뭐 한 1점 몇 프로 난 것도 아니고 한 분기에 마이너스가 난 것도 아니고 1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 났다는 건 굉장히 그 나라가 진짜 얼마나 힘든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면 외신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약간 조금 그 스리랑카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물론 모든 스리랑카 상황이 다 이러진 않겠지만 좀 이런 사진 딱 봐도 좀 힘들어 보이는구나 약간 안 좋은 사진 여기도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약간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분들 그런 사진들 위주로만 좀 찍혀서 올라오더라고요. 많은 뉴스를 찾아봤는데 대부분 다 약간 이런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만 봐도 정말 나라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럼 도대체 빚이 얼마길래 라고 봤더니 약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4조 정도? 근데 재밌는 건 이 중에 한 100달러 정도가 약 13조가 중국, 인도, 일본에서 빌렸다고 해요. 그리고 주채무국, 즉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죠. 중국이 최근에 위안화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금 통화로 쓰고 싶어서, 즉 달러화에서 탈달러화를 하기 위해서 자국의 위안화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남아 국가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에 좀 많은 공을 들였었거든요. 거기서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러므로 인해 위안화를 쓰게끔 많이 유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페트로달러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을 살 때는 달러로 사는 게 약간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최근에 위안화로 산다는 그런 기사 뉴스도 났었죠. 그러면서 위안화를 조금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었고, 또 브라질 헤알라화인가요? 어쨌든 브라질과 교육을 할 때 달러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화폐, 즉 위안화와 브라질 화폐로 무역을 하기로, 약간 그런 얘기 뉴스가 최근에 나오면서 달러에 대한 그런 위상을 흔들고 있는데, 그 미국을 좀 흔드는 거죠. 달러의 그런 지배하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대만을 침공하거나 뭔가 미국과 수가 틀렸을 때 그냥 달러를 동결시켜버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이 다 막혀버리면서 무역이 어려운 거예요. 수입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러시아는 자원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석유나 가스를 줄 테니까 빵을 줘, 먹을 걸 줘, 이러면서 해결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 석유나 그런 가스가 풍부하지 않잖아요. 러시아처럼. 그러다 보니 이게 그렇게 뭔가 미국과 갈등이 심해져서 우리가 대만을 침공하거나 이랬을 때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위안화로 결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그런 위기에서 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스리랑카에도 빌려줬던 거 1대1로 사업 중에 하나로 보여요. 그러면서 어쨌든 중국이 많은 돈을 빌려줬었는데, 주체 채무국인 중국이 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고, 그로 인해서 IMF 승인을 얻어서 4조 규모의 구제 금융을 결정이 났다는 게 최근의 뉴스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거를 제가 이제 BBC 뉴스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들었었는데, 막 인터뷰를 했어요. 계속 이 뉴스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가 나서 IMF의 구제금융 신청해서 승인이 났다라는 게 막 뉴스가 나오면서, 현지에 있는 뭐 기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지에 있는 사람 스리랑카인들하고 막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되게 밝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BBC 인터뷰 그 사회자도 굉장히 조금 그 대답하는 사람이 좋게 얘기하고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뭐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굉장히 밝고 톤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이게 뭐 이렇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근데 괜찮다. 우리는 뭐 그렇게 더 좋아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분위기는 좀 긍정적인 걸로 보여서, 물론 이제 일부 그 인터뷰한 사람들 소수니까 다 현지 분위기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뭐 어쨌든 일단 내년 경제는 역성장을 딛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IMF에서는 이제 구제금융을 통해서 내실을 다지고 건전성을 확보해서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된 거가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한 고리가 터진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이제 미국은행 파산, SVB 은행이 파산하고, 그 다음에 뭐 시그니처 은행이 위기를 겪고, 또 넘어서 이제 CS, 크레디트 스위스가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UBS에 팔렸고요. 그리고 또 스리랑카 IMF 구제금융 위기가 터졌고, 그 뒤에 또 독일 은행이 도이치방크가 위험하다, 약간 위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 지금 뭔가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부도가 나는 나라도 있고 막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이제 침체되면서 약한 고리가 터진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가장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스리랑카가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스리랑카 아까 인터뷰에서 되게 굉장히 밝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IMF 구제금융 하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막 IMF 구제금융 시작했다, 받게 됐다 그러면 막 갑자기 밥도 안 넘어가고 스트레스가 확, 뭔가 짜증이 나고 굉장히 막 걱정이 확 되잖아요. 왜냐면 그 단어 자체, IMF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 트라우마로 다가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겪어서 알기 때문에 그게 힘든 단어이고 구제금융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걸 아는데, 약간 제가 느낀 거는 IMF 구제금융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건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라 자체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개인이 파산을 해서 빚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
파산 선처를 했어요. 돈 못 갚아라고 해서 막 빚쟁이들한테 독촉을 받고 있는데 누가 돈을 빌려준다고 해요. 물론 이제 고금리죠. 막 20%, 막 30% 금리로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너 지출 이제 다 지출 다 줄여. 뭐 외식하는 거 다 줄이고 뭐 이렇게 뭐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빌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누가 갑자기 100만 원, 3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면 빚쟁인데 난 빚이 엄청 많은데 고금리 한 20%지만 300만 원 빌려줄게 라고 하면 일단 기분이 좋은 거죠. 나는 돈이 없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약간 그런 뉘앙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뭐 생각이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MF가 거제금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랬다시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세를 올려라. 왜냐면 스리랑카가 세율이 굉장히 낮대요. 나라 재정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니까, 즉,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힘든 건데, 들어온 돈을 이제 늘리라는 거죠. 물론 나가는 돈도 줄이라는 게 있겠죠. 우리나라도 뭐, 알짜 기업들을 다 팔았듯이, 여기도 뭐 그런 구제금융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소득세를 올려라라는 거였거든요. 소득세율이 너무 낮다, 세금이 너무 낮다, 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세율을 인상했어요. 왜냐면 구제금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나 항구나 은행이 다 마비되고 굉장히 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에 나온 것도 뭐 이것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FP 연합에서 나온 뉴스인데 뭐 기차역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 하는데 여기 스크린도어도 없고 이 선로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 여기서 누가 밀면 정말 떨어지면 큰 사고로도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사진인데 이 사진이 스리랑카의 그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같은 아시아권 국가이고 우리도 그 IMF 구제 금융을 받아봤고 겪어온 사람으로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힘들까. 물론 우리는 스리랑카처럼 이렇게 좀 발달이 덜 된 상태는 아니었고 이미 굉장히 선진국에 가까운 그런 경제 규모였고 또 잘 지나갔죠. 워낙 체력이 튼튼하고 또 많은 사업들 그리고 산업군들 좋은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잘 넘어갔는데 스리랑카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잘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내년에는 이 역성장한 걸 딛고 플러스로 돌아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리랑카도 지금 그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여서 세율도 올리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그래도 좀 올해보단 낫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대를 해보고 스리랑카의 이런 디폴트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구제금융을 잘 해결해서 졸업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